안녕하십니까, 제주불교 청년회입니다. 오늘 저희 청년회에서 곶자왈 트레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 저희가 찾은 곳은 산양 큰언곶, 곳은 곶자왈이라는 뜻이고요. 곶자왈은 제주도에서는 많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지하수도 여기서 이제 걸러지고 제주도를 숨쉬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이런 곶자왈을 걸으면서 좀 힐링도 하고, 다시 한번 제주불교 청년회 회원들과의 돈독함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곶자왈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 옆 양쪽에는 이런 사진들이, 곶자왈 내부 사진들이 있고요. 정비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매표소도 있고요. 매표는 이제 회장님이 했겠죠.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곶자왈 입구에 이런 게 있네요. 나쁜 건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말아요. 여기 옆에 또 이런 거 있네요. 큰언곶. 평지가 아닌 협곡이 있는 숲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안에 들어가면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도반님들은 저기 있고요. 자, 여기 들어가면 이런 거 잘 해놨습니다. 저기 앞에 보시면 길도 이제 황토 재질의 고무 탄성재군요. 거기도 매우 편하게 해놨습니다. 숲길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초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이야, 보기 좋다. 자, 곶자왈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저희 회장님을 잠시 모셔가지고 곶자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걷다 보니까 분기점이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절로 가네요. 숲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숲길은 숲길입니다. 이렇게 뭘 깔아놓긴 했는데요. 돌이 그냥 있어서 울퉁불퉁하고요. 정말 여기는 공기도 너무 좋고, 요런 데가 영상엔 잘 안 나오겠지만 이런 데가 이제 숨골이 되는 거죠. 이런 데 빗물이 이쪽으로 스며서 지하수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곶자왈은 함부로 개발하면 안 되는데, 언젠가 이제 골프장, 지금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 있는 데가 대부분이 다 곶자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골프장을 해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보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곶자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하니까 회장님이 굳고이 거절을 하십니다. 잠시 후에 제가 열심히 꼬셔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양 곶자왈, 여기는 이제 숯가마터라고 되어 있는 게 있네요. 4.3 당시 마을에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삶의 터전을 잃은 마을 주민들은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생계용 수단으로 숯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숯의 재료는 곶자왈에서 자생하는 구실잡밤 나무 등이었으며 숯가마는 1960년대까지 사용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숯을 생산했던 숯가마는 숯을 생산 이후에 우마 방목으로 인해 일부 숯가마터가 훼손되거나 사라진 상태이다.
이렇게 해서 요 뒤에 보면 여기 가마인데요. 지금은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고사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움푹 패여져 있는 데고, 이게 가마처럼 돼서 수술 만드는 그런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곶자왈 이렇게 영상을 계속 보면서 가시겠습니다. 예. 앞에 선두그룹은 이미 멀리 갔고요. 저는 혼자 이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숲길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냥 곶자왈 검색하시면은 여기 이미 블로그도 많이 돼 있고 해서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제주도의 원시적인 모습을, 이런 것 이제 인위적으로 깔아놓은 거 말고는 진짜 원시적인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곶자왈이 되겠습니다. 네, 한참을 걸었는데 중간에 이게 교차로가 나오네요. 교차로. 네, 이 길이 옛날에 달구지를 끌고 다녔던 달구지 길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쪽 숲길로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곶자왈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어서 그런데 요거가 이제 죄피나무가 되겠습니다. 죄피. 예, 제가 요 이파리를 따서 이제 된장에 찍어 먹거나 아니면 자리물레 같은 데 놓아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주도 분들은 이게 집에 이제 심어 놔서 집에서 이제 잎이 이제 새순이 나면 이제 뜯어 먹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나무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무가 나타나면 또 소개해 드릴게요. 예. 제가 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어 가지고요. 가다가 보니까 또 아는 나무가 나왔어요. 동백나무입니다. 동백나무 꽃이 피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곶자왈에서 동백나무를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반가워. 동백나무 안녕.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원곶 숲길 1km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저희 도반님들이 보이는데 영상엔 잘 안 보일 것 같네요. 자, 저희 제주불교 청년의 자랑이고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그렇게 실물로 보면은 이제 정우성 같다는 말을 많이 듣는 우리 회장님으로부터 곶자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불교계의 정우성, 불교계 BTS, 제주불교 청년의 김보성입니다. 얼굴을 안 보여드리니까 상상이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궁금하신 거를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곶자왈이라는 지명이 예. 뭐 그냥 제주의 허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안내 좀 해주십시오. 일단 곶자왈이 어떻게 형성됐고 또 제주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곶자왈이 형성된 거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폭발할 때 점성이 좀 높은 그런 용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크고 작고 무더기를 형성하면서 이루어진 원시리임을 곶자왈이라고 하는데, 제주도 말로 곶은 숲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왈은 이런 뭐 돌무더기가 있는 뭐 자갈밭 뭐 이런 식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제주의 허파 이런 말을 듣냐 그러면, 여기가 보온 효과도 있고 보습 효과도 있어요.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숨골입니다. 그러면 요 숨골이 있기 때문에 보온 보습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남방 식물들도 여기서 자라고
북방 식물들도 여기서 자라요. 그러면 여기 곶자왈이 북방 식물과 남방 식물의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아주 독특한 숲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제주 곶자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숨골이라고 하셨는데 예. 이 지금 지형에서 숨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숨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숨골은 지금 식물들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예. 이제 저기도 저 숨골이죠. 저기 아, 구멍. 여기 저 불처럼 보이는 거. 예, 예. 예. 저쪽이 저 숨골입니다. 저런 저- 숨골들이 물도 보관해주고, 예. 그리고 물을 보관해서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 삼다수 다 이런 데서 저장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정화도 시켜주는 거군요. 그렇죠. 예. 정화 기능도 해주고. 음, 예, 그래서 곶자왈이 제주도에 허파다. 예. 예, 우리가 제주도민들 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존하고 아끼고 관심 가져야 될 그런 공간이 제주 곶자왈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산간 이 위에 쪽에는 이제 곶자왈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골프장이 많이 생기면서 예.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주도가 개발 열풍이 불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골프장이 많은 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그 맹독성 농약들, 이 농약들이 결국은 이 곶자왈까지 흘러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런 식수로 활용했던 물들이 지금은 식수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사실 개발은 저희가 뭐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이런 그 제주도의 생명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치는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도 동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저 불교 청년회니까 이런 곶자왈의 생태숲에 대해서 불교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불교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불교와 숲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수행했던 것도 시타바나라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 가서 시다림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 시다림이 한문 표시고 그 원어가 시타바나예요. 시타바나. 예, 시타바나가 이런 숲이에요. 사람들이 죽으면 이렇게 좀 가서 모시고 이렇게 놔두고 오는 그런 숲이 시타바나였는데 부처님이 그런 시타바나에서 수행을 하셨고, 그 시체를 감쌌던 옷들, 그 옷들은 보면 뭐 시체를 감쌌던 옷들이다 보니까 깨끗하지도 않고 뭐 좀 사람이 죽을 때는 좀 그 변 같은 것도 묻고, 그 옷을 빨아서 입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분소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요런 걸로 봤을 때 부처님이 수행해서 정각을 이루신 것도 숲이고, 또 부처님이 무우수 나무 아래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신 것도 숲이고, 또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열반한 게 사라쌍수 나무 아래서 이렇게 열반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열반하신 것도 숲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 불교적인 관점에서 숲을 생각할 때는 숲은 깨달음의 장소이기도 하고 태어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열반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불자들에게는 이게 숲이 좀 각별하게 좀 생각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오면서 봤는데요. 여기 인위적으로 이거 돌담을 이렇게 다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그 돌담들은 일종의 자성들인데요. 자성. 조선시대에 보면 제주도를 제주도는 말 산업을 육성해서 말을 이제 조공으로 올려보냈기 때문에 말들을 많이 육성을 했어요. 그런데 추운 겨울에 말들이 길을 잃고 이런 곶자왈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절벽 같은 데서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마을로 내려가서 농작물들을 먹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10소장, 10개의 목장으로 나눕니다. 10개의 목장으로 나누는데, 그 10개의 목장으로 나누는 구역, 그 경계가 저런 돌담으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저거를 잣담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도 숨골이 있네요. 저거 다 숨골입니다. 예. 예, 예. 저런 구멍 굴 같은 게 예, 숨골이군요. 예, 예. 맞다. 저기가 이제 겨울에는 예.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예. 예,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온도 조절을 해주고, 예. 그러니까 제주도의 허파가 되는 거죠. 아, 예. 설명 감사합니다. 예. 아, 곶자왈에 대해서 회장님으로부터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오다 보니까 이런 연못이 있네요. 야, 이거, 예, 이래서 물이 모이고, 아까 숨골이라고 했죠? 예, 물이 모이고 정화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나 봅니다. 예, 바로 옆에는 축사도 보이고, 하늘이 너무 좋습니다. 아, 색깔 보십시오. 예, 제가 저번에 봉정암 갈 때 설악산에서 봤던 하늘하고는 또 느낌이 많이 틀립니다. 예, 이렇게, 예. 하늘 색깔 진짜 화면으로 보니까 더 좋네요. 네. 다음 장소에 가겠는데요. 2년에 마을에서 정비해가지고 엄마에게 물어보세요. 이거 특이하게 장기판이 여기 있지. 여기 장기판이 있네. 장기판 맞아. 네, 장기판을 누가 만들어 놨네요. 신선을 꿈꿨던 누군가가. 1962년에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물이 아니고 소하고 말하고 물 예, 먹는 그 먹는 물이고, 엉알물. 예, 이 1962년에 이 엉알물 요 봉천수, 그러니까 엉이 뭐냐 그러면 큰 바위, 큰 바위 아래 아래 엉알물. 엉알. 그럼 큰 바위가 있어. 뭐 이거 큰 바위 뭐 바위겠지. 사람들 안 작으네 장기도. 그래서 장기도 좋네 진짜. 큰 바위 아래에 있는 물이라 그래서 엉알물인데, 1962년에 그러면 이걸 했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있네. 여기 있네. 예, 석이, 예, 1962년이라고. 62년. 예, 이게 뭐 8월인가? 8월. 8월 며칠인데 그냥 저기 있다. 2일 중공. 이거 공짜야. 공짜예요. 아, 이거 예. 산양리. 오, 예, 오예, 오예. 예. 이게 다 정자로 썼는데 얘만 좀 뭐 무슨 상형 문자 그치. 예. 얘만 그렇네, 얘만. 예. 아무튼 그래서, 예, 1962년이면 뭐 오래됐죠. 우리 강초로 선생님보다 5년 선배님이네. 심란합니까? 갑자기. 그 수해 물매길에 우리 동네 애기 자국 죽은 분이 이런 게 되겠던 그하고 똑같은 거. 그러면 말은 여기서 물 먹었나? 아니 일로 내려가. 여기 길이 이기죠. 여기. 길이 이거 보고 길에서 보고 나서 하루방도 여기서 장기 도망 어디 물 가는 먹는 길이 동안. 하는 거지. 근데 여기 딱 이렇게 쳐져 있어. 그러네. 그 담이 다 있네, 저기. 시멘트로 쳐져 있어. 예. 그래서 도망가지 못. 예. 들어가지.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예, 강초로 선생님이, 예.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루방도 자기 판에 여기는 누가 이거 잘 들어. 우리 구흥리는 이런 물이 없었는데. 구흥리. 생겼어. 있다, 우리도. 저 더리논이라고 우리도 있네. 물 먹이는 데. 자, 문명이는데 어신마을이었나, 예? 근데 구흥리는 지금 이게 다 말라버려가지고 물이 없어요, 지금. 여기 밑에가 이제, 저기, 밑으로 안 빠지게, 돼 있는. 저거 밑에서 이렇게 솟아난다 얘는. 영천서지. 이거 물 많은 거. 물 되게 많은 게 맛있어. 이거 엄청 많은 거지. 우리 동네 다 많았잖아. 뭐 어쨌든 그렇답니다. 다음에 또 신기한 거 있으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이거 방금 알려주셨어요. 여기에 숨골이래요. 용암이 나왔던데 보이시나요? 틈? 이런 데로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더운 따뜻한 공기가 나오고 습도 조절도 된다는
그런 놀라운 자연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괴. 그 제주도 말로 괴는 동굴을 뜻합니다. 동굴. 예. 제주도 말로 엉은 뭐예요? 엉. 바위를 뜻해요. 그래서 예, 큰 엉 그러면 큰 바위. 예.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괴 그러면 예, 자연적인 동굴을 뜻합니다. 근데 이 자연적인 동굴이 제주도에는 그 화산 폭발의 영향으로 다 화산 폭발의 영향이거든요. 굉장히 자연적인 굴이 많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를 보자 그러면 6.25고, 예. 그리고 제주도만으로 봤을 때는 4.3 사건입니다. 예, 1947년부터 1947년 3월 1일 예, 관덕정 앞에서 시작된 4.3 사건으로 인해서 제주도 중산간 마을은 약 95%가 예, 전부 이제 훼손이 됐고, 그런 와중에 무차별적인 그 토벌로 사람들이 산으로 많이 도망을 갔어요. 그때 숨었던 곳들이 전부 그런 동굴들입니다. 지금 많은 그 이슈가 됐던 그 다랑시 오름 옆에 다랑시굴, 네, 다랑시굴 그것도 괴예요. 용암으로 형성된 굴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애월에 있는 그 굴 이름이 지금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거기 뭐 무슨 구석기 유물인가 뭐 나왔다고 또 알려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요런 그 제주인에게는 이 동굴이 근현대사의 가장 가슴 아픈 예, 좀 현장이 아닌가. 여기 가까운 곳에서 보면 동광리에 가면 큰 넙괴 아주 잘 나와 있지. 큰 넙괴는 그 당시에 뭐 한 150명까지 들어갔다고 하니까 제가 그 굴을 들어가 봤었어요.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배 나와서. 처음 들어가면 굉장히 광장처럼 넓다가 그 다음은 기어 들어가야 돼요. 배가 바짝 거의 붙어요. 그 들어가면 또 넓어요. 예. 넓은데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굴이 있고 또 넓은 광장처럼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마을이 나눠서 살았거든요. 가면 솥도 있고 그 당시에 생활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런 그 괴를 볼 때마다 참 제주인으로서는 예, 아픈 그런 그 근현대사의 유적이고, 또 우리가 이런 거를 왜 알고 이렇게 또 설명을 들어야 하냐면요,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도에 다시는 정말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는 게 확실합니다. 아시겠지? 오늘 트레킹도 이제 어느덧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분기점에서 보니까 한 900m 정도 가면 끝나겠더라고요. 지금 조금 왔으니까 한 500m 정도 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해주신 고자갈 얘기와 큰 넙괴, 그 다음에 잡담, 숨골 이런 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도 몸도 힐링이 되고 지식도 얻어가는 일석이조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도반님들과 함께 오고 싶었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풀리다 보니까 이 행사가 많이 집중되더라고요. 주말에. 그래서 오늘은 많은 도반님들과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하게 되었고요. 이런 곶자갈을 저도 제주에 살지만 제가 곶자갈을 처음 왔어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트레킹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100일기도 이제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면 또 회장님이 따라비 오름으로 간다고 합니다. 회양날 아침 일찍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양을 따라비 오름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때도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